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사국들의 오랜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의 군사기술을 보유한 미국은 F-35, F-15 등의 각종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장착하여 적의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여러 나라에서 레이저 무기를 활용하여 적의 무인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값싼 무인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하거나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천공투만 하더라도 요격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은 10억 원을 가뿐히 넘기며 이조차도 미국의 패트리엇보다 3분의 1에 불과한 가격이라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인기는 대당 가격이 5천만 원도 하지 않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에 란체3와 유사한 자폭 드론을 공개한 바 있는데 란체3의 가격은 약 4,640만 원 수준이며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실태를 고려할 때 북한이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면 원형인 란체3보다 몇 배나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무인기 전력을 보유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의 무인기를 기존의 방공체계로 막아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가성비를 보여주며 그렇다고 발칸포 등의 구식 무기로 무인기를 상대하자니 낮은 명중률 등으로 인해 확실하게 적을 제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목받는 무기체계가 레이저 무기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순간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집중시켜 적무기 체계 주요 장치를 파괴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만 확보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반복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아직 전력 공급망에 대한 기술적 난관과 기상 조건에 따른 제한사항으로 인해 완벽한 무기 체계는 아니지만 충분히 기존 체계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레이저 무기 체계를 개량하여 KF-21에 장착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대부터 천광 블록3를 통해 전투기용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며 이러한 개발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군은 공중 전력에서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얻습니다. 먼저 미사일 요격 작전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적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승 단계에서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말 단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존의 방어체계와 달리 적 미사일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요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할 수 있고 미사일 요격 시 발생하는 파편에 의한 부수적 피해 확률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은 별도로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지만 요격 미사일을 활용하면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KF-21은 무장 장착을 위한 하드포인트를 11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모조리 요격 미사일만을 장착할 수는 없습니다. 적 전투기와의 교전을 위해 별도로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도 장착해야 하고 작전 시간을 증대하려면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한 대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의 수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이 없는 레이저 무기는 전력 공급원만 확보된다면 탑재 수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재보급을 위해 기지로 돌아오는 횟수를 줄일 수 있으니 작전 지속 시간을 더욱 길게 확보할 수 있어 KF-21의 임무 효율이 증대됩니다. 여기에 천광, 블록1, 블록2와 달리 공중에서 레이저 무기를 가용하게 되면 무인기 사냥도 훨씬 쉬워집니다. 한국이 천광 블록2를 통해 기동형 모델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지상에선 산악지형이나 건물 등 기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 지상무기 체계가 원활하게 무인기를 추적하는 데는 분명한 제약이 있습니다. 적 무인기의 공격을 포착하고 요격하는 것도 좋지만 레이저 무기의 기동성이 더 좋아진다면 역으로 아군 측에서 선제적으로 적무인기를 추적하며 요격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무기 체계의 기동성을 더욱 높이는 것은 작전의 효율성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그런데 KF-21은 우수한 비행 능력과 기동성, 작전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형 무기보다 더욱 기민하게 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KF-21이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다면 탄도미사일과 같은 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 이외에도 북한군의 무인기까지 일거에 쓸어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투기가 공대공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게 되면 미사일이나 무인기에 대한 대처 능력 이외에도 적 전투기와의 공대공 전투에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천광 블록3나 미국, 영국의 후속 레이저 무기가 상용화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적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현대 전투기에 장착된 수많은 전자장비와 센서를 공략하여 적의 전투력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공중전의 우위를 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례로 중국은 자신들의 전투기의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한 다음 적 전투기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여 조종사가 예측하지 못했던 움직임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적의 레이저 무기 등으로 인해 전투기에 탑재된 카메라가 멈출 수 있다는 단점을 직접 언급할 정도이며 이러한 사례는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가 충분히 적 주요 장비를 파괴하며 공중전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현대 공중전은 과거와 달리 A사 레이더를 비롯하여 타겟팅 포드와 각종 항전 장비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 일부가 무력화된다면 KF-21은 생존성을 조금 더 높이고 적을 공략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KF-21이란 우수한 전투기에 더하여 미래 무기체계로 주목받고 있는 레이저 무기를 장착함으로써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다만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고출력의 레이저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투기라는 플랫폼에서 고출력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천광 블록원을 지상에 고정형으로 만들었거나 미국, 영국 등이 레이저 무기를 함정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실전 배치를 준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지상이나 함정이 전력을 공급하기에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전투기 플랫폼 안에서 레이저 무기에 대한 전력 공급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이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고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다면 전 세계의 공중전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설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차, 자주포 등에서 명백한 후발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의 기술 개발과 발전은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비록 20세기엔 후발주자의 위치에서 미국과 유럽을 따라가는 것이 목표였으나 2020년에 한국은 오히려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면서 첨단 무기 개발의 신흥 강자로 올라섰습니다. 전투기에 장착될 레이저 무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도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최초로 배치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끝내 이뤄낸 것처럼 전투기에 장착될 공대공 레이저 무기도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등장에 현재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내놓으라 하는 군사 강국들이 무인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개발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2월 25일 대한항공우주본부 테크닉센터에서 전격적으로 공개된 국산 윙맨 전투기로 인해서 미국 등 군사 강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과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는 두 가지 종류로 2010년대 중반부터 개발이 본격화된 가오리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2020년대 후반에 비교적 늦게 시작된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 사업이 있습니다. 가오리 X2 전투기는 재작년 논문에서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RCS 값이 상당히 작다는 점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흥분시켰는데요. 가오리 X2는 광대역 레이더 전파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면서 꼬리 날개까지 삭제해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제기의 전체 크기도 16m 이상 넘는 것으로 알려져 FA-50 경전투기보다 대형이며 내부 무장창을 활용해 전쟁이 발생했을 시 북한의 방공망을 쏜살같이 은밀하게 평양으로 침투해
주요 표적을 제거할 수 있는 임무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극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2022년 방산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모겁이 공개된 한국형 로열 윙맨 전투기는 대한항공에서 새롭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KWS-LW 사업으로 불러졌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명품 전투기인 KF-21과 함께 운영되는 멈티 체계 1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전투기와 달리 전투기 레이더에서 사용되는 X밴드에 특화되어 꼬리 날개가 V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렴한 획득 가격에 초점이 맞춰 대당 100억 원 이하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텔스 성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철저히 X밴드 대역에서만 RCS 값이 낮도록 개발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공기 흡입부가 좌우 측면이 아닌 상부에 장착되며 톱니형 설계를 적용해 개발되었습니다. 공기 흡입구에서 들어오는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적용되었는데요. 여기에 내부 무장창도 축소형 적용해 공대공 미사일 2발이나 유도폭탄 순항 미사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소형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2021년부터 본격화된 KF-21 윙맨 전투기 사업은 A사 레이더와 중거리 항공무장 적극적인 스텔스 설계 적용, 여기에 KF-21 전투기와 협력해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자동화를 구축해 KF-21 전투기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에서도 로열 윙맨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요. 미국에서 2019년부터 보잉과 호주 정부가 합작해 공동으로 개발해 내놓은 로열 윙맨 전투기는 미래 무기체계의 핵심 체계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비슷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전 매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무인기의 강국이라는 튀르키예 역시 F-35 전투기 도입이 무산되면서 무인 전투기 체계를 주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무인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로열 윙맨 비슷한 무인기는 아직까지 개발하는데 한계가 드러나는 게 현실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국과연이 한국형 로열 윙맨 CJ 1호기를 출고하면서 미친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겁으로 공개된 멈티 체계 핵심인 한국형 로열 윙맨이 등장하려면 2027년으로 예상되어 왔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장착해서 운영할 수 있어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한다는 로드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2019년 처음으로 진행한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 MQ-28 사업은 2020년 5월 첫 번째 시제기가 출고되고 1년 후 시험 비행에 성공했으나 작년 2월 성능을 개선한 블록2의 시제기를 양산하는 사업 이후에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입니다. 문제는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보잉이라는 점으로 방위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형 사업인 로열 윙맨 개발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예정된 시간 내에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보잉사는 악화되는 방산 분야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장 돈이 안 되는 프로젝트부터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호주 정부에서도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 정부와 보잉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는 길이 11.7m, 날개폭은 13m로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작지만 내부 무장창과 레이더까지 장착해 운영할 수 있어 최전방 전투 임무까지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할 경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장착해 6세대 전투기의 주요 무장으로도 발전될 수 있어 항공기술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알려졌습니다.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는 작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석이나 조종사를 위한 다양한 부가 시스템이 필요 없어 동체 전체의 연료를 많이 적재할 수 있기에 항속거리가 약 3,7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개발한 국산 무인 전투기 역시 행동 반경이 중국을 타격할 수 있어 중국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한국이 공개한 KF-21 로열 무인 전투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자신들도 이를 가질 수 있다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매체인 조나 자카르타도 대한민국에서 무인기가 공개된 이후에 지속해 이를 보도하면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한국이 공개한 영상을 바탕으로 자세한 분석 기사를 실어 현재까지 등장한 윙맨 전투기 중에서 가장 발전된 스텔스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공개한 윙맨 전투기는 시제 전투기로 앞으로도 몇 년간의 시험 비행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등장한 최신형 무인 전투기에 크게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가 대당 3대 이상의 윙맨 전투기를 통합할 경우에 저렴하게 공중 전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작전 영역이 넓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무인 전투기의 전력은 안성맞춤이 될 것이라고 혼자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프랑스와 협력해 라팔 전투기를 도입 중이지만 윙맨 전투기 개발보다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프랑스가 주력하면서 인도네시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터키와 협력해 무인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라팔 전투기에는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해 인도네시아로서는 반쪽짜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터키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에 무인기를 수출해 큰 성과를 내고 우크라이나에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공급해 전쟁 초반에 큰 활약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응 수단이 개발되면서 점점 효과가 있는다는 점도 터키산 무인기 도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정답이 없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KF-21에 통합할 수 있는 스텔스 윙맨 전투기가 대한민국에서 등장하면서 미래 공중 전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면서 KF-21 전투기 성능을 크게 확장해 줄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윙맨 전투기는 레이더와 무장이 추가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인공지능 파일럿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KF-21 전투기에서 핵심적인 임무만 지시하더라도 전체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개발한 무인기는 지상 통제소에서 무인기 파일럿이 원격으로 통제해야 하지만 인공지능 파일럿이 적용된 윙맨 전투기는 알아서 작동하기 때문에 조종사에게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F-21 전투기가 공군 기지에서 출격 전에 윙맨 전투기들이 자동으로 활주로에서 이륙해 지정된 포인트에서 합류할 것이며 함께 이동한 후에 최전방에 투입되기 전에 KF-21 전투기보다 앞서 수백 킬로미터 먼저 진출해 적 전투기와 교전하고 후방 조정사에게 정보를 보내 무장사격 허가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레이더의 운영과 표적 탐지 추적, 전자전 대응 등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인 무장 발사 허락만 KF-21 조종사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동화 시스템이 추가되어 윙맨 전투기를 3대 이상 통합해 대량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도 과거 KF-21 전투기 개발 당시 전투기를 공개하고 몇 달 만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기체를 공개할 경우에 터키보다 훨씬 빠르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벌써부터 국영 항공산업체인 PTDI사를 통해 현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난 상황입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전투기 협력의 결과물로 윙맨 전투기를 공개했다며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도입해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덕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카이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윙맨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와 전혀 관련 없는 대한항공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만약에 한국형 윙맨 전투기를 현지에서 양산하고 싶다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며 사업비를 초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KF-21 전투기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